자,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산 쌀을 섞어서 만든 막걸리에 국내산 백미 100% 이렇게 써서 판매하던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었는데 최근에 재판에서 이 업체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주 같은 것도 원산지하고 이게 섞은 곳이 다르면 이게 또 예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커피도 브라질산인데 미국에서 볶으면 미국산이 되고 굉장히 많아서요. 그리고 또 세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국산과 국내산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도는데, 이거 오늘 좀 팩트체크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막걸리 판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보통 이제 막걸리를 제조할 때요, 입국이라고 하는 누룩을 만드는데도 쌀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술밥이라고 하는 고두밥도 쌀이 주 원료입니다. 자, 이 업체의 경우에는요, 이 입국에는 미국산 쌀을 썼는데 술밥에는 국내산을 쓴 거죠. 현재 규정상 이 입국 누룩은요, 식품 첨가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식품 첨가물은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법원에서는요, 따로 법을 만들기 전까지 이것만으로 업체가 원산지 표기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 유죄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예. 100% 국산쌀 사용이다. 이게 적절하진 않지만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이 막걸리에 들어가는 이 소위 미국산 입국, 상당히 막걸리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판결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째 1심이 끝난 거니까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 모호한 상황은 또 다른 품목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브라질에서 재배한 커피 원두의 경우에 이걸 미국으로 가져가서 볶았다. 그러니까 로스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이럴 경우에 원산지를 어디로 봐야 하느냐도 국내에서 법적인 분쟁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디 원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그럼 좀 헷갈리는 측면이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자란 곳, 거기가 이제 원산지가 아니냐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죠. 예. 2011년 세관이 이제 볶은 커피 수입 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키운 커피콩을 미국에서 볶기만 한 거 가지고 미국산이라고 표시한 건 잘못됐다라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수십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예. 그러자 수입업체가 소송을 냈고요. 이듬해 판결이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로스팅은 단순히 볶는 게 아니라 노하우가 필요한 고도의 기술 집약적 공정이다. 온도나 가열 시간에 따라서 커피 고유의 깊은 맛이 결정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곳을 원산지로 봐야 한다. 업체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이 업체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줘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산 원두가 맞다고 판단한 예. 거죠. 제품만 봐서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자란 건지 알 수가 전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게요. 중국 윈난성이 차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요즘에는 커피 재배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심지어 스타벅스도 이곳에서 상당량을 수입을 하면서 다른 곳의 원두와 섞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자, 그렇게 미국으로 가져가서 볶으면은 다시 중국으로도 수출해서 팔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원두는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산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업체에 따라서 어디서 키운 커피를 갖다가 썼는지 따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요즘 강릉에서도 커피 재배한다는데 그게 만일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볶아져서 오면 미국산이 되는 미국산 그런...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건 그렇고 예. 커피도 그렇지만 김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산 고춧가루가 많은데 예. 그걸 가져와서 여기서 김치를 버무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건 그냥 한국산이 되는 건가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커피하고 커피 빗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김치 역시 만약에 어떤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발효 과정을 거친 거 아니냐라고 예.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근데 워낙에 공정이 다르고 또 워낙 민감한 먹거리다 보니까 현재 규정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다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특별히 헛갈릴 그런 우려는 없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해 한 방송에 소개되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퍼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재료까지 국내에서 키운 거를 가지고 와서 김치를 담갔다면 이거는 국산인데, 만약에 수입 재료를 가져다가 한국에서 담갔으면
국내산 김치다. 그러니까 둘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예. 농산물 품질 관련 관계자에게 이걸 확인해 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걸 캡처하신 분이 그게 좀 잘못하셔가지고 그게 좀 퍼져가니까 그거는 김치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고 전 가공품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김치 중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 물, 식품 첨가물, 주정을 제외하고 모든 원료가 국산이면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원산지 일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만 국산이나 국내산 김치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국내산이나 국산이나 그냥 똑같이 쓰는 거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요. 심지어는 뭐 김치에 국내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표시한 음식점은 좀 조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예, 예. 원산지 표시법 법상으로요. 국산 농수산물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둘 다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같은 표현인 겁니다. 자, 농산물 시장이 이제 점점 개방되고 있고요. 또 교육 조건도 많이 복잡해지면서 원산지 관련한 새로운 이슈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소비자 관심이 많은 만큼 발빠른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